올 3월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난 한 주간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15일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서울 송파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문화 협업 현장, 영화 롱 리브 더 킹 강윤성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준비 현황,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경찰청, 산림청, 우정사업본부의 과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주요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제1회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조치 건수 중 40.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매수 및 기부 행위를 비롯해 전화, 인쇄물 등을 이용한 위법 행위의 예방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절차 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 관리 방향과 각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날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위한 시도 지도과장 회의도 이어졌는데요. 조사국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지도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위법 행위 예방 단속 방침 및 중점 사항을 살펴보며 이른바 돈선거 척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투표지 발급기와 무선 통신 장비를 배송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중앙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22일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정 중 하나로 16일에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에 실시하는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등의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무 위탁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중 방영되는 후보자 토론회 많이 시청하셨을 텐데요. 이처럼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힘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입니다. 2019년도에 치러질 다양한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9년 제1차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회의가 지난 16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은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 시기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가 진행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를 비롯한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민주시민 토론 문화의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소재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중문화협업 현장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국에서 특별한 광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롱 리브 더 킹의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조직의 보스였던 주인공이 우연한 사건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세상을 바꾸려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롱 리브 더 킹은 2017년 범죄도시를 만든 강윤성 감독의 신작인데요. 동명의 웹툰을 영화로 각색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로맨스와 액션 영화가 줄을 잇는 영화계에서 선거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강윤성 감독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독님, 롱 리브 더 킹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롱 리브 더 킹은 제가 이제 범죄도시 끝나고 받은 시나리오 중에서 범죄도시랑 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작품이 재미도 있고 또 교훈적인 부분도 있고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거 내용 관련해서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어떤 협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저희가 제작 초기부터 여러 가지 자료 조사에도 도움을 주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도 선거용품과 그리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영화 롱 리브 더 킹이 예. 관객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시나요? 사실상 정치가 기본이 돼서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하고 저도 롱 리브 더 킹 흥행과 함께 네. 관객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선거를 주제로 한 웹툰이나 영화가 제작되면서 선거는 상업 매체에서 낯선 주제라는 인식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문화와의 협업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롱 리브 더 킹 역시 그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자문은 물론 투표용품을 지원하고 청사 내부를 촬영 장소로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영화 제작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 가치의 문화가 확산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장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치러졌던 청소년 모의선거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청소년 모의대선을 실시했었는데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를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백다희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2개의 당선증을 받은 대통령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정식 당선증과 청소년들이 모의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 당선증, 이렇게 2개입니다.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모의선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를 시행해온 나라, 바로 독일인데요.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 최대 규모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 유니어바를 통해 독일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직접 선거 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연방총선, 주의회 선거, 유럽의회 선거에서 실제 선거일 7일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약 한 달간 후보자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모의선거 참여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한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선거 관리 역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중심국 스웨덴 역시 대규모 정치 박람회인 알메달레 위크로 유명한 민주시민교육의 강국답게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총선 기간에 실시되는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학교 투표는 학생들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선거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의 개표 결과는 총선 결과와 함께 신문과 TV 등의 매체에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선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민주주의 원리와 시스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43%의 참여율을 보이며 처음 실시된 캐나다의 학생 선거 프로그램 스튜던트 보트는 이후 캐나다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캐나다의 실제 연방선거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전국 학생 투표 주간을 지정해 후보자 및 정당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치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는 청소년 모의대선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약 한 달간 청소년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통해 총 6만 75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86%인 5만 1,71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틀의 사전 투표 기간을 거쳐 대선일과 동일한 5월 9일에 본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지역 거점 투표소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투표가 함께 진행된 이번 모의선거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39.14%의 지지를 받으며 최다 득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들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행사에 청와대를 찾아가 당선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문제에 대해 아이들은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유권자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닌 정치의 주체, 즉 정치의 주권자인데요. 예비 유권자인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미래의 사회, 미래의 정치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권자가 아닐까요?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한보선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이 강요되던 그 시절, 1970년 11월에는 재봉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노동운동에 불을 지폈는데요. 가까운 이웃나라 러시아에서도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요. 피해 일요일, 그날이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1905년 1월 22일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861년 러시아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농노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농노 해방으로 인해 자유의 몸이 된 농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어 노동자층을 형성하였는데요. 때문에 1900년대 초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상공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상공업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하루 11시간의 근무를 해야 했으며 그마저도 공장 대부분이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해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한 채로 장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러일 전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전쟁 때문에 어려워진 나라의 재정 상황은 노동자들을 더 고된 노동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대 금속 공장인 부츠로프에서 노동자 3명이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기업주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은 러시아 정교회 신부인 가폰 신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일주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전체 노동자 18만 명 중 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노동자들은 대책을 강구한 끝에 청원서를 직접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당시 계속된 전쟁의 실패와 귀족들의 사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민중들은 황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러시아 황제는 동방정교회 수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과 노동자들은 이런 사정을 황제에게 호소하면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1905년 1월 22일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러일 전쟁의 중지, 헌법의 제정, 기본적 인권의 확립 등을 명시한 청원서와 기독교 성화를 앞세우고 그가 있는 궁으로 행진합니다. 그러나 궁정 수비대는 총칼과 기병들의 말발굽으로 평화 시위를 하던 민중들을 진압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이던 6만 명의 민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고로 행진에 참여한 인원 중 5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3천 명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을 계기로 모스크바, 사라토프, 바르샤바 등의 노동자들은 연일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66개 도시의 4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작업을 중단했으며 10월에는 대규모의 파업이 발생하여 러시아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에 의한 전국적 재헌의회의 창설을 약속하는 10월 선언의 발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깨어있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회의가 1월 23일 중앙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2019년도 중앙선관위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전국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제14대 산림조합 중앙회 상임감사 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1월 22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 중앙회 8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민들께서 후원하신 기탁금 20억 5천여만 원을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총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위해 모아진 국민들의 정성이 국회에서 그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